나6사 지방선거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굴까요? 이런저런 분들 꼽기도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얘기에 누구나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아름다운 양보로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자력으로 재선에 성공해서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발돋움했다는 평가인데요. 박원순 시장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볼까요? 박원순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집권 2기를 맡게 됐는데 소감 어떠세요? 예, 제가 지난 1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이제 4년 동안은 저희 1기에서 시작했던 사업을 차근차근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다졌고요. 서울 시민들이 이만큼 기대해 주신 만큼 또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죠. 네. 예. 특히 이 압승이었잖아요. 압승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민심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히 뭐 1번이라고 하죠. 새누리당만 찍던 강남이 변했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 시장님께서도 강남의 민심이 좀 변했다고 보세요? 표로 보면 분명히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저도 뭐 이렇게 큰 표차로 이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일기 시정, 그거는 뭐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는 어떤 교훈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사회가 정말 기본과 원칙이 살아있는 그런 행정 또 과거의 어떤 속도 지상적인 뭐 이런 성장 지상주의 이런 것 대신에 뭔가 삶의 질이라든지 안전한 도시 또 어떤 거대한 이런 프로젝트보다는 삶의 어떤 소소한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저는 반영됐다고 보고요. 저는 그동안 사실 뭐 이런 굉장히 이 실질이라고 할까요? 실용주의라고 할까? 이런 곳에 많은 중심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왔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판단, 평가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보면 또 강남 3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낮던데요. 그러고 보면 이번 강남 3구에서 얻은 표가 박원순 시장님 개인에 대한 지지가 많이 포함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글쎄요, 제가 뭐 정치 평론가가 아니니까 네.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정치연합에 대한 그 후보들의 지지도도 과거보다는 올라온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우리가 선입견 이런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조건 새누리당을 찍는다 강남에서는. 근데 그런 등식이 깨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주의라든지 이런 정파적 이런 입장이 아니라 뭔가 정말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또 미래에 정말 반듯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런 실용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선거가 끝난 이후 직접 운전해서 진도 팽목항에도 다녀오셨던데요. 예, 사실 제가 그 출마 직전에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세월호 이 참사의 마지막 지금 그 실종자들이 아직도 제가 간 그 당시 16명이 남아 계셨는데요. 저는 이분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 한 명이 구조될 때까지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상처를 돌봐야 된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개조하고 원칙을 살아있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런 정말 제 스스로의 다짐을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예. 근데 또 지금 한편에서는 이 진도행을 두고도요, 꿈이 크다는 증거다. 뭐 대권 행보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셨어요. 참 기분 좋으실 것 같기도 한데 시장님은 이 질문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권에 정말 인생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본분이라고 할까요?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책무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야말로 서울시장으로서의 직무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신뢰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그게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또 정권구 교체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죠?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또 국민의 부름이 있다면 그래도 한사코 거절하시겠어요? 네, 자꾸 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는 지난 그 보궐선거 때 취임한 직후에도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제 마음 스스로 다짐했던 것은 정말 초심 또 제 마음의 중심을 늘 찾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직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선거 구호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오로지 서울, 오로지 시민. 네, 그 중심을 잘 잡고 가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박원순 시장의 시즌 2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키워드로 좀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물론 제가 취임은 이제 7월 1일 날 하게 되거든요. 예. 뭐 그럴 때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 지하철 사고라든지 세월호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그 안전에 대한 아무래도 관심이 높아지셨고 또 실제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1기 때도 물론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이 체감될 수 있게 했습니다마는 복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또 뒷받침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어떤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에 우선을 둘 생각입니다. 네, 안전 이야기도 하셔서요. 얼마 전에 또 이런 보도가 됐어요. 우면산 산사태 또 조짐이 있다. 문제 없을까요? 예, 뭐 자연재해 앞에서 저는 100% 완벽하다 이렇게 자만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2011년 그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우면산 일대에는 긴급 복구공사 예방 사업을 실시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산사태 방지과도 만들었고 또 외국인 전문가까지 초청해서 다양한 방식의 이 점검을 해왔습니다. 2차 원인 조사도 그때 다시 했고요. 그리고 우면산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사실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산사태 예방공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뭐 이제 우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 자신도 더 안전할 수는 없는지 더 점검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참 할 일이 많으신데 최근 한 인터뷰에 보면 정부가 지방정부 목을 죄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쌓인 게 많으신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방정부에 좀 더 재정과 조직 권한을 더 달라고 하신 말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사실 뭐 지금 그 민선 이제 5기가 끝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는 너무나 한계가 명백하다. 뭐 이런 재정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지방 정부의 제대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지방자치를 맡고 있는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장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누구나 말하는 바입니다. 뭐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금 이할자치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중앙정부의 지방 출장소다 뭐 이런 자주 어린 말씀들도 있거든요. 사실 뭐 서울시가 1000만이 넘는 이런 대도시에 제가 말하자면 시장인데요. 국장 한 명을 더 추가로 임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시민들의 어떤 복지 수요라든지 예. 어떤 삶의 질을 바꾸는 이런 요구가 많은데요. 예. 사실 뭐 예산이라는 게 지방 정부는 딱 제한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정말 적죠. 예. 알겠습니다. 정부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으네요.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말씀